안녕하세요. 디지털 거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워포인트를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슬라이드를 추가하거나 텍스트 상자를 넣고 도형을 넣고 기본적인 사용법은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파일을 불러놓고 조금 더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스페인 여행이라고 하는 예시 슬라이드를 조금 열어봤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작업들을 할 때 각자의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가 달라질 때 이 각각의 페이지마다 하나씩 선택해서 또 수정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바꾸지 않고 전체적으로 일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 파워포인트 상단에 보기라는 탭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드의 전체적인 구조를 여기서 변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모양을 바꿨었는데 그 레이아웃들을 여기서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목 레이아웃 그리고 아니면 내용, 자,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들 확인이 가능한 거고 여기에서 각각의 레이아웃을 하나하나 선택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이후에 슬라이드에서 이 레이아웃을 선택하면 변경된 내용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는 이렇게 상단에 바로 글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글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클릭해서 자, 여기서 글꼴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하나 선택을 해보면 지금 보시면 제가 가장 상단에 있는 이렇게 슬라이드 하나 선택된 상태로 그냥 위쪽에 글꼴에서 글꼴을 변경해 줬더니 이 안에 있는 레이아웃들도 한 번에 서체가 바뀐 걸 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보면 지금 이렇게 전체 슬라이드 서체가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죠. 그래서 슬라이드가 많아져도요, 그 슬라이드 하나하나 수정하지 않고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한 번에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체만 변경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다시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보면 여기에 이 글꼴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 여기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배경 스타일이라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경 스타일 클릭해서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색상으로 배경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래쪽에 배경 서식을 눌러보시면 이 전체적인 슬라이드를 이렇게 단색으로 채우겠다. 또는 아래쪽에 그라데이션을 채우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배경을 다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림이나 질감, 패턴 채우기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슬라이드에서도 이렇게 배경 변경이 가능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요거를 모두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전체 슬라이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역시나 제가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전체 슬라이드에 한 번에 배경까지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서 이번에는 자, 배경 서식 창은 잠깐 닫아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아까 글꼴을 바꿨던 위쪽에 보면 이렇게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테마 색상을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보시면 제가 자,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귤색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테마 색상에 맞춰서 이제 배경색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나서 뭐가 달라지는지 마스터 보기 닫기를 보고 확인을 해보면 자, 제가 이 텍스트 상자를 하나 선택하고 만약에 글자 색상을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 위쪽에 글꼴색을 눌러보면 지금 보시면 이걸 우리가 팔레트라고 하는데 이 팔레트의 색상이 방금 전에 내가 선택했던 그 테마 색상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전체적인 슬라이드의 그 디자인 톤을 우리가 계속 맞춰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이런 귤색 그 테마였고 이런 계열로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팔레트도 바뀌게 된 거고, 그러면 이 안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우리가 색상을 쓰게 되면 이 색상의 어떤 통일성을 주고 크게 벗어나거나 조금 이질감이 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기로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이번에는 가장 왼쪽 위에 슬라이드 하나 선택해 놓고요. 그 다음에 위쪽 메뉴로 한번 가볼게요. 가장 상단에 삽입이라는 메뉴로 가서 여기서 슬라이드 번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번호 삽입, 이렇게 슬라이드 번호를 누르고 여기에 보면 슬라이드 번호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고 모두 적용을 눌러주시면 이제 각각의 슬라이드마다 번호가 들어가서 확인하기 쉬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드 번호를 선택할 때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을 체크하고 모두 적용을 누르게 되면, 자, 다시 여기 상단의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보면 지금 이 제목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슬라이드 번호가 없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렇게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슬라이드 번호가 지금 봤을 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간 후에, 자, 여기 가장 위쪽 슬라이드에 보면 여기 오른쪽 아래 여기에서 요 슬라이드 번호 상자 선택한 후에 상단에 홈으로 가서 이렇게 뭐 글자를 굵게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텍스트 크기를 키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글자 색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서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보면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 번호가 색상 그리고 크기가 커진 걸 볼 수 있죠.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일괄적으로 변경해서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 계속 살펴봤고요. 또다시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기존에는 슬라이드에서 레이아웃을 바꿀 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바꿨었는데 이 레이아웃을 내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제목, 그리고 내용, 아니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는데, 나는 내가 조금 이 구성을 만들어 놓고 그 슬라이드를 계속 선택해서 쓰고 싶다. 그 레이아웃을.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내가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자, 저는 제목, 내용, 그리고 세 번째쯤에 이렇게 클릭을 하고 여기에 레이아웃 삽입이라는 메뉴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가 이렇게 새로 생겼고요. 자, 여기에서 여기 상단에 개체 틀 삽입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서 이제 다양한 요소를 내가 넣어서 이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콘텐츠라는 걸 하나 선택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우스가 이렇게 십자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이렇게 콘텐츠가 여기 오른쪽에만 들어가게 일단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었고, 콘텐츠를 추가하면 지금 이게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 상단 메뉴가 도형 서식으로 바뀌었어요. 자, 근데 다시 제가 이 화면 여백을 클릭하면 우리 원래 메뉴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는 개체 틀 삽입을 눌러서 이 텍스트 세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 옆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래서 나는 이런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고 이걸 선택해서 쓰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봤고요. 이 상태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누르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 2번 슬라이드를 선택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레이아웃에서, 자, 보시면 사용자 지정 레이아웃이라는 게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지금 아까 내가 만들었던 그 형태로 들어가게 됐는데, 자, 이 텍스트를 오히려 세로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콘텐츠라고 했던 부분에는요, 꼭 텍스트가 아니더라도 어떤 그림이나 그리고 다른 표나 이런 것들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그림을
선택해서 컴퓨터에 저장된 그림을 불러오셔도 되고요. 자, 또는 자, 이렇게 저는 스페인을 하나 검색해서 삽입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다운로드하고 있고 그림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화면 슬라이드 안에서 하나하나 옮겨서 바꾸는 게 아니라 물론 이 한 장만 작업할 땐 그렇게 해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그 다음 장에서도 이 레이아웃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적용해 주는 게 훨씬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서요. 자, 이런 식으로 또 내가 이렇게 한 곳을 선택해서 레이아웃을 삽입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원래 있던 레이아웃도 쓸 수 있겠죠. 이제 여기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누르고 다시 원래 슬라이드 작업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애니메이션 효과를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자, 요렇게. 자, 지금 제가 제목 텍스트 상자를 선택한 상태로 애니메이션을 눌렀는데,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면 애니메이션이 들어갔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이 이동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동 경로, 제가 한번 이렇게 도형을 하나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이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되돌리기를 눌러서 이 애니메이션을 잠깐 취소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제목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서 여기 애니메이션 아래쪽을 보면 자, 이렇게 사용자 지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경로가. 그래서 이 사용자 지정이라는 걸 제가 눌러보면 이렇게 마우스가 십자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제가 이렇게 한 곳을 클릭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또 한 곳을 클릭하면 이렇게 내가 클릭을 할 때마다 지점이 찍히게 되고 이렇게 끝에서는 더블 클릭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내가 그 찍어줬던 경로대로 이 텍스트 상자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넣을 때 이렇게 있는 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 지정 경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넣어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우리 전환이라는 메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저는 지금 이 애니메이션 다시 실행 취소해서 잠깐 빼주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상단에 전환이라는 메뉴로 가보면 이 전환이라는 메뉴는 슬라이드가 전환될 때 효과가 들어간다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 첫 번째 슬라이드 오른쪽 클릭해서 슬라이드 복제를 누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이 도형 위치를 좀 바꾸고 그리고 이 색상도 좀 바꿔볼게요. 자, 우리 요거 도형 바꿀 때는 오른쪽 클릭해서 도형 서식 누르면 이렇게 도형 서식 패널이 나타났었고 자, 여기 색에서 저는 이렇게 색깔도 좀 바꿔보고요. 그리고 요거 닫아주고 이 스페인 여행이라는 텍스트 상자도 이렇게 아래로 내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이 2번 슬라이드에서 이 모핑이라는 걸 한번 선택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셨나요? 자, 이렇게 이 모핑 효과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지금 살짝 보여드린 건데 다시 한번 제가 슬라이드를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자, 첫 번째 페이지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넘기면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이 텍스트 상자에 애니메이션을 따로 넣고 도형에 따로 넣은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창에 그냥 전환해서 모핑 효과를 넣어준 거예요. 그랬을 때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멋진 슬라이드를 만들려고 할 때 전환해서 모핑 효과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쇼는 다시 종료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끝에 페이지에 이렇게 사이트 주소를 좀 넣어 놓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를 보여지게 할 수도 있지만 아예 바로 이 슬라이드를 시작했을 때 제목을 누르면 링크로 이동하게끔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래쪽에 있는 주소를 하나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 상자를 선택한 후에 오른쪽 클릭을 해서 링크라는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주소라고 되어 있고 이 주소라는 부분에 아까 방금 전에 내가 복사했던 주소를 붙여넣기 한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제 링크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슬라이드 쇼를 실행해 봤을 때 보시면 제가 이 트립 어드바이저라는 글자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커서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릭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링크를 바로 연결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링크뿐만 아니라요. 이번에는 버튼을 하나 좀 넣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상단에 삽입이라는 탭으로 가서 자, 우리가 익히 쓰던 도형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보시면요.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실행 단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실행 단추의 역할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집 모양을 하나 선택해서 마우스가 십자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집 모양을 하나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이렇게 실행 설정이라는 창이 하나 떴는데 자, 여기 보시면 첫째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화살표 눌러보시면 다른 슬라이드 선택도 가능하고요.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에서 클릭을 하면 첫 번째 슬라이드로 돌아가게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첫째 슬라이드 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현재 슬라이드 쇼를 진행할 때 이렇게 얘기를 끝내고 다시 요 홈 모양, 집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1번 슬라이드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 단추를 활용해서 우리가 슬라이드를 이렇게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파워포인트 작업을 할 때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한 장 한 장 보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여러 슬라이드라고 창문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보면 여기서 이 슬라이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더 키우거나 더 줄이거나 하면서 한눈에 슬라이드들의 흐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 1번 슬라이드 앞에 마우스를 오른쪽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럼 빨간 선이 생겼는데 자, 이렇게 오른쪽 클릭하면 구역 추가라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역 추가를 누르고요. 여기다가 자, 제목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슬라이드들 위에 제목이라는 구역이 하나 생겼어요. 자,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여기 2번과 3번 사이를 오른쪽 클릭해서 구역 추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용이라고 바꾸고 이름을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슬라이드를 구역을 나눌 수 있게 된 건데요. 자, 보면 제가 제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왼쪽에 화살표 클릭해보면 접고, 열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가 이제 많아지고 작업이 길어지면 이렇게 각각의 그 파트들을 이렇게 구역 나누기로 나눠 놓고 내가 여기 작업이 끝나면 이렇게 접어 놓고 그 다음 내용을 작업할 수도 있고 각각의 구역들을 나눠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내가 작업을 하고 이제 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다른 컴퓨터에 가서 열어서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때 뭔가 글씨가 깨지는 그런 경험도 해보신 적 있을 텐데요. 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왼쪽 상단에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일에서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옵션을 선택하신 후에 왼쪽에서 저장이라는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파일에 글꼴 포함이라는 메뉴가 있고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 아래쪽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는 문자만 포함 또는 모든 문자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자를 포함하면 다른 사람이 편집할 때도 그리고 또는 그냥 내가 이렇게 내 지금 프레젠테이션에 있는 그 문자만 포함해서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위쪽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문자로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내가 지금 사용한 글꼴도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컴퓨터에서 열어서 작업하실 때 깨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레이아웃을 아까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썼던 레이아웃을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열었을 때도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 자, 한번 이렇게 저장을 해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장을 눌러 놓고 자, 그리고 나서 이 파일은 닫고요. 이렇게 새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새 프레젠테이션을 열었을 때도 내가 그 이전에 만들었던 레이아웃을 쓰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자, 보기에서 역시나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테마라고 되어 있는 부분 클릭해 보시고 이렇게 아래쪽에 내려서 테마 찾아보기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아까 작업했던 그 파워포인트 파일을 찾아서 적용을 눌러주시면 아까 슬라이드에서 활용했던 그 레이아웃 그대로 이렇게 불러올 수 있고요. 이렇게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서 똑같은 그 아까 테마와 레이아웃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멋지게 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만약에 더 많은 컴퓨터 기초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이렇게 디지털 거북이 채널에 들어오셔서 재생 목록으로 가신 후에 여기에서 이렇게 컴퓨터 기초라는 재생 목록을 찾으시면 더 많은 컴퓨터 기초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디지털 거북이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